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니 그렇게 사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어. 뭐였냐면 내가 그때 그랬대. 엄마 나는 일 안 하고 돈 벌 거다.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대. 20대 초반에. 이번에는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얘기해 줄게.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 관심 갖게 된 게 내가 10대 때야. 애초에 부동산이라는 거 인식한 거. 건물을 갖고 싶다. 시청 앞 빌딩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. 그때 당시에. 고1? 이게 보면 누구랑 어울리는지가 참 중요하다니까. 그때 당시 내가 과외 선생님이 있었는데 영어 과외를 했었는데 그 영어 과외 선생님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너는 뭘 하고 싶니? 뭐 이런 걸 물어봤었어. 그래서 내가 건물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왕 가질 거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걸 갖고 싶다.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 당시 어디가 제일 비싸냐고 이제 뭐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시청 앞이 제일 비싸대. 그래서 시청 앞에 있는 뭐 30층 건물을 가져야겠다.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 내가 할 일 같은 걸 스케치북에 써놨었는데 스케치북에 그 건물 같은 걸 그렸었어. 그 기억이 나. 그러고 나서 이제 개념 없이 쭉 살았지? 그런 생각을 하고 개념 없이 쭉 살다가 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. 너가 어릴 때, 그러니까 20대 초반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니 그러는구나. 그렇게 사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어. 뭐였냐면 내가 그때 그랬대. 엄마 나는 일 안 하고 돈 벌 거다.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대. 20대 초반에 25 뭐 이쯤이었던 것 같아. 엄마 난 일 안 하고 돈 벌 거야.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. 내 기억은 안 나. 근데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해. 그 뒤에 그게 내 생각의 근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쌀국수 가게를 했다고 했잖니? 그걸 하다가 정리를 하는 시점에 놀면서 돈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그런 생각을 했어. 막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는 거 말고 놀면서 내가 그냥 놀러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?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생각한 게 뭐였냐면 경매였어. 임장 다니면서 괜찮은 물건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물건을 입찰해서 낙찰받아서 그거 뭐 이제 대출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월세 받는다, 갖고 있는다 이거였거든. 그러니까 임장만 다니고 그거 사놓으면 그것들이 돈을 벌어주니까 이거 놀면서 돈 벌 수 있겠구나 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거야. 그래서 이제 경매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고 실제로 임장을 다니고 임장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세입자랑 뭐 깽깽거리는 일도 있었고 뭐 동네 세탁소 뭐 비디오방 들어가서 뭐 물어보고 그때 비디오방이 그 비디오 대여점 그러니까 뭐 몇 호에 사는 사람 혹시 아세요? 뭐 이런 거 뭐 세탁소 아니면 근처에 조그만 가게들 구멍가게 같은 거 있잖아요. 조그만 마트 같은 거 이런 데 가서도 물어보고 막 그랬었지. 그렇게 임장을 하는 거야. 그냥 뭐 그 집 가가지고 벨 눌러서 안녕하세요 뭐 여기 뭐 경매 보러 왔는데요. 아니면 경매 때문에 여기 왔어요. 그러면 누가 좋아해? 내가 세입자 나 산다고 생각해봐. 집주인이든지 세입자든지 싫어해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위에 뭐 다른 가게에 물어보거나 막 그랬었지. 모른다고 하면 뭐 넘어가고 뭐 거기서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면서 물어보거나 뭐 그랬었지. 이제 임장을 신나게 다니고 입찰을 하게 되고 입찰도 이제 여러 번 하다가 뭐 계속 떨어지고 막 그랬었지. 그러다가 이제 낙찰 하나 받았었지. 이 뒷이야기 궁금하신 분은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여기야? 네. 여기. 내가 처음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내가 일하지 않고 돈 버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었기 때문이야.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 말고 다른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겠다. 그게 뭘까 하다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접하게 된 거지. 근데 우리 집 자체는 부동산에 애초에 그 관심이 많이 있었고 부모님들도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내가 그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. 왜냐면 음악가 집안에 음악가 나오듯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부모님이 하는 걸 들었다고 생각해봐. 근데 부모님이 야 전세금 올라서 뭐 힘들어 어쩌고저쩌고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집주인 나쁜 사람이야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들으면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지. 근데 이번에 뭐 샀는데 어떻게 됐고 뭐 얼마가 올랐고 아니면 이번에 뭐 거기서 월세가 나온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좋은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. 그러면 부동산에도 폭락농장들도 있잖아요. 그러면 그게 그런 환경들이 좀 영향이 있겠네요.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. 이건 잘 모르겠어. 근데 약간 어렸을 때 주어졌거나 아니면 없는 상태, 내가 아예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얘기를 먼저 들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 뒤에는 뭐 의지로 생각을 바꾸는 수밖에 없지. 폭락론자들 중에는 부자는 없을 거 아니야. 그걸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 못했네요. 아니
예를 들어서 케이팝을 싫어하는데 케이팝을 들으면 안 되잖아. 그쵸. 그렇잖아. 그럼 걔는 팝송 만들어야지. 음악을 싫어하면 음악을 안 들을 거 아니야. 그렇잖아. 꽃을 싫어하면 꽃 있는 데를 안 갈 거 아니야. 그럼 폭락론자들이 부동산을 가지면 안 되지. 차이가 그렇게 떨어진다고 했는데 완전 떨어진 시점이 아직 안 왔잖아. 그럼 아무것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. 그럼 자기가 순수하게 그냥 일해서 돈 버는 거 말고는 없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그냥 순수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면은 그 능력치가 상당히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어렵지. 그리고 폭락론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폭락된다는 근거들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찾아봐. 동전에도 학이 있고 500 숫자 써 있는 게 있는데 이쪽만 계속 찾아보는데 이쪽을 아예 볼 수가 없지. 뭘 얘기를 들어도 안 좋은 쪽으로 연관이 돼.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 뭐 기부를 했어.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은 인성갑이다 어쩌고저쩌고 좋아할 텐데 그럼 걔 싫어하는 쇼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. 똑같은 행동을 보거든. 나쁘게 보려면 그쪽만 계속 연관이 되는 거야. 좋게 보려면 좋은 쪽만 가는 거고. 그러니까 우리가 폭락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계속 떨어진다고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면 안 되는 거야. 걔도 사면 절대 안 되는 거지. 지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가 샀으면 걔는 위선자지.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떨어질 거다. 그래서 그때 사야 된다. 그러니까 그때 사야 된다는데 그때가 지금이나 많은 사람은 나 못 봤거든. 항상 그때라고 해요. 앞으로 떨어질 거다. 몇 년 뒤에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는 계속해. 늘 지금으로부터 십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는 계속했었어. 어떤 뭐 단체도 있고 뭐 개인들도 있고.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떨어져야 된다는 시점에 지금 떨어졌으니까 지금 사세요. 한 번도 못 들어봤어. 그리고 이전에 언제 떨어졌었는데 그때 샀어야 됐다 얘기하지. 그리고 막연히 그때 산 사람은 돈 벌었다. 뭐 이런 얘기. 잘 봐. 5억에 샀어. 10억이 됐어. 5억 벌었지. 근데 이거 참 웃긴 일이야.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 단지가 한 1000세대 있어. 얘가 시세가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억까지 갔어. 근데 5억에 산 사람들은 10억 됐을 때 5억 벌었잖아.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5억대 샀어? 1억대 산 사람부터 9억 9천에 산 사람까지 다 다르단 말이야. 근데 마치 그 아파트 단지는 10억이 됐기 때문에 5억씩 다 번 것처럼 얘기를 한다니까? 그때 몇 명이 거래를 했는지도 몰라. 이 사람들은 요 정도가 된 게 맞다. 근데 이 1000세대 중에 그건 몇 명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얼마나 벌었다고 하기도 애매해. 그리고 5억에 샀는데 다 10억까지 갖고 있어? 아니야. 중간에 팔고 사고가 있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5억에 사서 10억까지 딱 된 사람은 많지 않아. 그때 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중에 5명 있으면 그런 얘기 아무 필요가 없어. 왜 그런 얘기를 해? 쓸데없이? 왜? 1000세대 중에 5명, 그러니까 0.5%가 마치 그 아파트 단지 전체인 것처럼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. 적어도 30-40%에 해당되는 얘기를 해야 그게 맞는 말일 거 아니야.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나한테 도움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. 폭락론자들이 말하는 게 정말 맞다면 몇 년 뒤에 사는 게 맞겠지. 가만히 있으면 돼.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대로 따르면 돼. 그렇지만 절대 본인의 자산이 늘어나거나 자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는 못할 거야.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그 폭락론자, 그 말한 사람처럼 되겠지. 그 사람 상황처럼 되겠지. 그 사람 말을 따르면 당연히 그 사람처럼 되는 거지. 딴 거 뭐 있어. 우리가 폭락론자든 아니면 낙관적으로 뭐 상승론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필요한 얘기가 뭔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. 나한테 어떤 얘기가 도움이 되고 적어도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나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런 정도를 배워야겠다. 모든 걸 다 배울 필요는 없지. 그 사람이 경제적인 부분 아니면 뭐 인성적인 부분 아니면 뭐 유머 있는 거 그 사람들이 뛰어난 걸 내가 배워서 나한테 득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.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상황이 팍팍하니까 지금 상황이 팍팍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말을 믿으면서 따르면은 팍팍한 상태에서 계속 남아있는 거지. 나는 사실은 처음에 부동산 관심 가져서 경매책 같은 걸 보게 됐고 그 외에 뭐 지금 유명한 책들 뭐 부자아빠 가난아빠부터 해서 그때 당시 유행했던 책들은 다 봤었어.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 좋다는 책은 안 보게 되더라고. 근데 그 뒤에 내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난 뒤에 폭락한다 어쩐다 이런 책들을 그 뒤에 보게 됐어. 근데 참고는 해. 뭐 완전 엉망진창이다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. 근거를 나름대로 다 갖고 있긴 해. 근데 나는 중요한 거는 그 와중에도 어디가 잘 될지가 나한테 중요한 거지 떨어진다고 해서 다 작살나는 건 아니거든. 하여간 내가 부동산에 처음 관심 가진 거는 일 안 하고 돈 버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관심 가졌다는 거. 지금 말로 하면 격렬하게 놀면서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
격하게 많은 돈을 벌고 싶었어. 그때 당시에. 이번 영상 여기까지.